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는 길 뭐 괜찮으셨어요? 네, 다행히도 저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네. 다행히 좀 비가 잦아든 시간에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점심 때라든가 이제 오후에 비도 이제 많이 쏟아지기도 했고 또 특히 지역에서는 호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도 속속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지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침수 피해가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좀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출근 시간에 참 비가 많이 내려서 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올 때는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안전 관련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요.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가 발령돼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으니까요. 산림 주변 야외 활동을 피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가 와서 프로야구 다 취소가 됐습니다. 사실 요즘 기아 너무 좋잖아요. 저번 주 전승이었죠. 사실 김태군 선수의 트레이드로 이제 안방말림 자리를 좀 보강을 했는데 그 여파인지 김태군 선수가 매 경기 또 타점주 올려주고 있고 항상 보면은 이제 한 2년 전이었던가 그때도 7월에 전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올스타 브레이크 정말 어떻게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휴식을 취할 수 있으니까 반갑기도 한데 또 팬 입장에서는 한창 페이스 좋은데 쉬니까 그렇죠.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런 복잡 미묘한 기분이더라고요. 현재 또 KBO 리그가 굉장히 지금 기아가 연승 행진을 달렸고 두산 베어스도 지금 8연승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3위부터 9위까지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 순위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현재 또 지금 선두가 LG 트윈스죠. 이 추세로 가다가는 좀 조심스럽게 제가 좀 예측을 하는 게 좀 위험하게 또 보일 수 있겠지만은 이 서울 라이벌끼리의 이 한국 시리즈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역사상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가을 야구 예전에 뭐 플레이오프 정도는 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95년도에 이제 그때는 LG가 한국 시리즈 못 갔군요. 롯데랑 붙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서울 라이벌 간의 한국 시리즈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 MLB 시간인데 프로야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태군 선수 왔을 때 화 냈어요, 안 냈어요? 류시혁 선수가 워낙 좋은 선수여서 그러니까요. 조금 아쉽긴 했는데 왜냐하면 김태군 선수 내년에 또 FA이기도 하니까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김태군 선수와 이제 장기 계약을 맺어서 기아 안방만이 좀 오래 남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MLB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역시 MLB 하면 일단은 우리나라 선수들 활약부터 짚어봐야겠죠. 자, 먼저 전반기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 MLB는 이제 전반기가 끝이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홈런 더비가 펼쳐졌고요. 그러면서 이 전반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김하성 선수가 일단 전반기에 가장 돋보였죠. 뭐 원래 이 장점이었던 수비뿐만 아니라 타석에서도 이 샌디에이고의 핵심 역할을 말 그대로 톡톡히 해냈는데요. 벌써 두 자릿수 홈런에다가 또 두 자릿수 도루까지 기록을 하면서 커리어 하이로 일단 전반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쉽게 이 내셔널리그 올스타에는 뽑히지 못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샌디에이고의 팀 성적이 좀 상대적으로 아쉬웠죠. 그럼에도 이 김하성 선수의 전반적인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이 전반기를 이제 볼 수 있었고요. 피츠버그에서 이제 뛰고 있는 배지환 선수와 최지만 선수 두 선수는 좀 부상 때문에 좀 울고 웃었던 그런 어떤 전반기를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류현진 선수는 뭐 비록 이제 전반기 뭐 작년서부터 해서 지금 한 1년 가까이 투구를 이제 빅리그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마이너리그에서도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면서 현재 재활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작년에 그 기시감이 좀 듭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사실은 김하성 선수가 이거 내야수로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뭐 보란 듯이 맹활약을 펼쳤거든요. 올해도 역시 뭐 샌디에고가 보가치도 영입했기 때문에 내야 경쟁에서 조금 너무 강력한 경쟁자가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기존에 이제 마차도 그리고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제이크 크로네워스 사실 김하성 선수가 처음 샌디에고에 진출할 때부터 자리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젠더 보거츠까지 영입하니 정말 자리 없다. 하지만 보란 듯이 실력으로 자기의 자리를 또 확보를 해냈거든요. 오히려 이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에 기존에 항상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페스티벌 상대 타율도 굉장히 좀 개선을
출전을 했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의 어떤 선수로서의 레벨이 한 단계 스텝업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각형 중에 많은 부분이 점점 더 채워지고 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네. 드는데 이번 타격도 괜찮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반기의 성적을 보면요. 타율 2할 5푼 8리에 홈런 10개, 31타점에 도루 16개. 그러니까 도루 같은 경우는 벌써 한 시즌 본인의 최다 기록을 경신을 한 상황이고요. 네. 홈런도 현재 이제 한 개만 더 치면 이제 타이 기록에 그렇죠.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지금 수치가 커리어 하이를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이 하반기, 후반기에서의 김하성 선수의 또 타격 성적이 또 어떻게 또 이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부분에서 이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DRS 즉 수비 기여도 그리고 평균 대비 아웃 추가라는 이제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 두 지표에서 메이저리그 전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메이저리그 모든 포지션 중에서 가장 좋은 수비력을 김하성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빠른 공 95마일 이상의 빠른 공 상대 타율이 작년에는 1할 오픈이었어요. 홈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타율이 3할 1푼 7리까지 올랐고 네. 홈런을 2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스티벌 투수들이 많은 메이저리그에서도 김하성의 경쟁력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뭐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샌디에고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누가 뭐래도 전반기 MVP는 샌디에고에서 뭐 객관적으로 봐도 김하성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뭐 MLB.com의 한 기자가 네. 최근에 이제 SNS에 올린 그 하나의 그 김하성 선수의 이제 소식을 전하면서 표현한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그 김하성 선수가 이제 본인이 어떤 이 주루사를 이제 좀 당했던 그 상황이 있었죠. 거기에 네. 좀 분노한 나머지 이제 물통을 걷어차면서 당시 그 여파로 엄지발가락 부상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예, 그럼에도 또 하루 휴식을 취하고서 곧장 2경기 만에 멀티 히트를 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 MLB.com의 기자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후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김하성 선수를 감쌌고요. 올해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의 MVP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실수를 했지만은 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보통 이 미국 현지 기자들이 이렇게 또 이제 선수를 감싸고 칭찬하는 거는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케이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 MLB.com의 기자의 이 표현은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저는 좀 지켜봤습니다. 네. 자, 좀 이제 후반기에는 성적으로 좀 치고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좀 욕심이 들고요. 네. 배지환 선수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배지환 선수 사실 이번 시즌에 첫 빅리그 콜업이 됐는데 타율 2할 3푼 8리 2홈런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루키의 1년차 성적표일 것 같은데 도루가 무려 20개입니다. 네. 지금 네. 메이저리그 전체 1,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인데 여기다가 수비도 내야와 외야를 모두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피츠버그 구단 입장에서는 기동력이 있는 선수인데다가 수비 포지션도 다양하게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선수로 지금 일단은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또 배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피츠버그가 시즌 초반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더욱 함께 빛이 났잖아요. 그랬죠. 네. 전반기 거의 이제 초반 중반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연승 행진도 오래 이어갔고요. 그러면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선두까지 치고 올라면서 피츠버그가 오랜만에 이 가을 야구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기대감도 있었는데 중반 이후에 계속해서 이 연패 상황이 이어졌죠. 그러면서 어느새 현재 승률이 41승 49패 4할 5푼 6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현재 이 중부지구에서 선두에 올라 있는 신시내티와 지금 벌써 8게임 반차까지 벌어졌는데요. 아하. 전반적으로 이 중반 이후에 투타 불균형에 이런 어떤 아쉬움을 후반기에는 어느 정도 좀 회복할 수 있을지 이 현재 피츠버그로서는 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지환 선수도 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는데 좀 이 올스타 브레이크 때 충분한 휴식 취하면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메이저리거 최지만 선수와 류현진 선수. 최지만 선수는 얼마 전에 복귀를 했고요. 맞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는 이제 복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최지만 네. 선수 사실 개막 이후에 부상 전에도 굉장히 좀 슬럼프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4월에 아킬레스건 부상까지 당해서 참 안 풀리는 시즌이구나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복귀를 해서 그렇죠.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또 다행히 홈런을 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기가 좀 가장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류현진 선수도 재활 등판 경기를 이제 치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싱글-A에서 루키리그에서는 3이닝 1실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싱글-A 두 번째 재활 등판에서 4이닝 무실점. 사실 류현진 선수 정도의 클래스가 되는
선수면 성적보다는 어떻게 구속이 올라오느냐 그리고 아프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페스티벌 구속이 지금까지 많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류현진 선수도 다 생각이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작년 이 무렵쯤이었나요? 이거 좀 지나서였나요? 그 부상당하고 나서 언제 내년 7월에나 복귀. 네. 근데 벌써 7월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죠. 예. 네. 바로 후반기에 투입 가능할까요? 일단 류현진 선수의 현재 이 재활 등판의 모든 포커스는 건강하게 던지는 거죠. 맞아요. 절대 다쳐서는 안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후반기에 바로 투입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토론토가 현재 또 이 와일드카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를 바로 이 선발진에 합류를 시키는 것보다는 컨디션을 상황을 좀 보면서 이제 당분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뭐 트리플 A에 한 두세 차례 정도 더 네. 등판을 시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가을 야구에 네. 또 이 토론토가 이제 올라가게 됐을 때 굉장히 토론토 마운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저리그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네. 역시나 올해도 역시 오타니의 광풍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가 이번 시즌은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가 무섭게 지금 이제 전반기에만 홈런 32개니까 MLB 전체 타자 중에 유일하게 30홈런 넘긴 선수고 이 오타니의 30호 홈런이 비거리가 무려 150m가 나왔습니다. 네. 혼자서 알루미늄 배트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고 당연히 장타율과 OPS 부분에서도 1위고 이렇게 OPS가 1.0 넘어가는 메이저리그 타자가 오타니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타점과 출루율도 2위 아메리칸 리그에서 2위 3위이기 때문에 그냥 뭐 투타 겸업이 아니라 지명타자 그러니까 수비를 안 하는 타자로만 놓고 봐도 MVP급 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러면서도 투수에서는 이 오타니 선수의 또 활약도 여기서도 빛나는데 네. 전반기에 17경기에 등판을 해서 이미 100이닝을 넘겼습니다. 아하. 100과 3분의 1이닝 동안 7승 4패에 평균 자책점 3점대 3.32에 또 탈삼진 132개를 기록을 했는데 네. 탈삼진은 4위고 피안타율은 1할 8푼 9리에 불과하면서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 통틀어서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타자뿐만 아니라 투수도 워낙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뭐 일본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현지에서도 이 오타니 신드롬이 그전에 MVP를 받았을 때보다가 점점 더 거세지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야구의 신이 너무 편애를 한 것 같아요. 네, 한 사람에게 너무 몰아준 느낌인데 네. 사실 이 정도 성적이면 MVP를 못 받는 게 이상한 정도의 성적이지 않습니까? 네. 혹시나 대항마가 될 만한 선수는 없나요?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한데도 대항마 있습니다. 와.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 전체 1위 팀인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 이 선수가 벌써 전반기에만 홈런이 20개 그리고 도루가 40개입니다. 40개요. 20, 40인이기 네. 때문에 네. 이 선수는 이제 배지원 선수와 또 도루왕 경쟁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타자들한테 MVP를 주잖아요. 투수들은 사이영상을 주기 때문에 타자의 성적만 놓고 보면 오타니가 물론 조금은 앞서 있긴 하지만 아쿠냐 주니어도 일단 팀 성적이 좋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 후보로서 손색이 없다. 오타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해도 경쟁 후보가 있다니 조금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뭐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사실상 팬 입장에서는 보는 또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후반기에는 또 어떤 숫자들이 우리들을 즐겁게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전반기를 마무리한 메이저리그가 오늘부터 올스타전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홈런 더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홈런 더비가 펼쳐져서요. 또 이 토론토의 이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선수가 네. 정상에 올랐습니다. 1라운드에서 무키 베츠를 만나서 게레로가 26개 홈런 쳤고요. 네. 2라운드에서는 21개 홈런을 치면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결승에서 이 랜디 아루사레나와 맞붙었는데 여기서 이제 불개주 선수가 25개 홈런을 치면서 네. 23개에 그친 아루사레나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는데 네. 오늘 이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선수가 친 홈런만 3라운드 합쳐서 72개였고요. 최장 비거리가 139m, 이야. 타구 최고 시속이 시속 181.8km까지 나왔습니다. 네. 와, 아주 엄청난 이 홈런 쇼를 말 그대로 이 홈런 더비에서 펼쳐 보였습니다. 네. 이제 뭐 가장 특이한 기록은 그거죠. 아버지와 함께 부자 홈런 더비 홈런왕이 됐다는 거. 그렇죠. 블라디미르 세리안 선수가 2007년에 했으니까 무려 네. 16년 만에 또 기록이 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참 정말 별세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MLB는. 예. 자, 그리고 뭐 토마학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그 과거 이제 우리 KBO 리그를 호령했던 거포 심정수 선수의 차남 네. 케빈 심이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 지명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맞습니다. 이제 장남인 제이크 심,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으로 심종원 선수도 사실은 재작년에 KBO 리그 드래프트에 참가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지명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차남인 케빈 심 선수가 애리조나에서 5라운드에 지명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익수, 3루수, 1루수 이런 포지션들을 초하면서 이번 대학리그에서 타율 2할 9푼 8리에 홈런이 13개, 기본적으로 장타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아버지랑 좀 닮은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선수의 활약이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셋째인 에릭 심도 야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릭 심도 과연 지명을 받을지 이 부분이 또 이제 재밌게 기대하고요. 저는 또 이 케빈 심 선수가 이렇게 또 지명을 받으면서 이 MLB.com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조명한 그런 기사가 굉장히 좀 재미있었는데요. 한국에서 헤라클레스로 알려진 아버지의 이제 심정수의 아들이다, 차남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거를 보고 뭐 그 심정수 선수의 당시 그런 어떤 뭐 기록들, 여러 가지 기록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헤라클레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를 보고 저는 굉장히 이 KBO 리그가 또 미국에 또 지금 굉장히 또 이 역수출의 또 신화, 메리 켈리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덕분에 좀 이 한국 야구가 굉장히 또 이 미국 사회에도 미국 야구에도 깊이 각인돼 있고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게 좀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네. 뭐 잘하면 이제 이정우 선수와 케빈 심 이렇게 아들 대결 주니어 MLB에서 볼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스포츠계 다양한 이슈들을 좀 더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 KBS 정현호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이슈들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윈블던 테니스 대회 이야기입니다. 노박 조코비치가 역시나 8강에 안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회 5연패에 도전하고 있는 노박 조코비치 선수가 8강까지 올랐는데요. 이 16강전이 굉장히 좀 관심을 모았죠. 이 후르카치 선수와 이제 결국은 이제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가 1박 2일 동안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이제 펼쳐지다가 중간에 이제 통금 규정이라는 그 규정이 걸리면서 경기가 중단이 됐고 다음 날에 이제 경기를 이어서 계속해서 치르면서 결국은 조코비치가 1박 2일 경기 끝에 8강에 올랐습니다. 일단 11시 이후에는 경기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 규정 때문에 그랬던 건데 8강에 올랐으니까 조코비치가 3번만 더 이기면은 5연패 기록 세우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조코비치는 윈블던에서 32연승이라는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8강을 상대가 이제 안드레이 르블로프, 세계 7위의 선수입니다. 근데 사실 이 르블로프만 꺾게 되면 다음 상대가 이탈리아의 안니크 시네르 또는 이제 로만 사피올린, 이 두 대결의 승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르블로프만 넘고 나면은 결승까지 가는 길이 조금은 수월해 보이지도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쪽 8강 대진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대진표 반대편에서는 1번 시드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이 카를로스 알카라스 선수가 이제 오늘 이제 8강에 이제 올라섰죠. 그러면서 현재 이제 8강 상대로는 현재 2003년생 이 동갑내기인 덴마크의 홀게르 루네 선수와 맞대결을 펼치면서 이 20살 선수 간의 8강전이 또 펼쳐지게 됐고요. 또 이 러시아의 이 다닐 메드베데프 선수도 현재 이번 대회의 또 우승 후보 중에 이제 한 명인데 이 16강전에서 이제 기권승을 거두면서 8강에 올랐고요. 현재 미국의 세계 랭킹 43위인 크리스토퍼 유뱅크스 선수와 8강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여자부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여자부도 이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절대 1인자라고 볼 수 있는 시비용테크가 과연 이제 어떤 윈블던 정상에 오를지 이 부분이 기대가 되는데, 시비용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나 스비틀리나 세계 랭킹 76위 선수와 대결을 하고, 제시카 페굴랄 세계 랭킹 4위 선수는 마르케타 본드로우쇼바 체코 선수와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네, 시비용테크는 왠지 이름도 멋있어요. 정말 잘할 것 같은 이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요. 스포츠 클라이밍을 우리에게 널리 알려준 선수죠. 김자인 선수가 오랜만에 복귀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자인 선수의 월드컵 우승 소식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게 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참 가슴 뭉클한데요. 프랑스 샤모니에서 열린 이 국제연맹 월드컵 9차 대회 여자부 리드 결승에서 정상에 오르면서 2019년 10월 이후에 4년여 만에 월드컵 무대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금메달로 김자인 선수가 또 이제 세계 이 암벽
대회에서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월드컵 무대에서 개인 통산 이 리드 종목에서만 30번째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국제연맹에 따르면 이 남녀를 통틀어서 월드컵 시리즈 한 종목에서만 30개의 금메달을 따는 게 김자인 선수가 최초라고 하는데요. 엄마가 된 뒤에 그러니까 김자인 선수가 2021년에 딸을 출산을 했죠. 그 이후에 첫 번째 금메달을 따내면서 이 암벽 여제의 귀환을 아주 화려하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여성 선수로서 출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벽이기 때문에 선수로 복귀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데 네. 우승까지 거뒀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사실 뭐 당연히 신체적으로도 이제 출산 이후에 복귀하고 몸을 다시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체력적으로 그리고 멘털적으로도 다시 이제 복귀하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아이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이제 투자해야 되는 시간들 저도 최근에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정말 남일 같지 않은데 남일 같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굉장히 정신력이 강력한 선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김자인 선수가 이제 베른 세계 선수권을 통해서 파리올림픽 티켓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력이라면은 김자인 선수를 파리올림픽에서 또 선수로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이제 후배 선수들 그리고 주변 동료들이 굉장히 커다란 그 울림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자인 선수의 네. 활약에 대해서. 네. 자 그리고 오는 주 이번 주에는 수영 세계 선수권 대회를 주목해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다이빙 경기가 14일부터 22일까지 열리고요. 이어서 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끄는 이 수영의 이 경영 부문은 23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데 우리나라의 수영 간판 황선우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 금메달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네. 황선우 선수는 200m가 주 종목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 경영 200m인데 200m에서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5명이나 1분 44초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황선우 선수가 지난달에 열린 수영 선수권에서 1분 44초 61 그리고 중국의 판잔러가 44초 65 영국의 매슈 리처드가 44초 83, 톰 딘이 44초 93. 지금 일본의 이제 마스모토 가스히로는 44초 98. 그러니까 1초 이내 승부가 지금 계속 나고 있단 말이죠. 네. 사실은 이 분야에서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포포비치, 루마니아의 포포비치가 이제 지난해 세계 선수권에서 1분 43초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에는 최고 기록이 1분 45초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도 미디어데이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분 44초는 너무 많다. 5명이나 있기 때문에 1분 43초 들어가야 우승자 나온다. 그리고 44초는 메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43초라는 이 기록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이거 뭐 사실 말이 뭐 44초 61, 83 이렇게 말하지 눈 깜빡할 사이잖아요. 다다닥이죠. 진짜. 다다닥이죠, 진짜. 그러니까 예. 0.01초 승부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100m는 그럼 어떤가요? 그러니까 100m도 더더욱 촘촘한데요. 아, 그렇죠. 황선우 선수가 지난달에 이 자유형 100m에서 47초 79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시즌 랭킹 9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네. 참고로 이 판잔너가 47초 2이고요. 그러니까는 0.57초 차죠. 네. 황선우 선수와 판잔너가 그리고 호주의 카일 찰머스 선수가 47초 44 그리고 이 포포비치가 47초 61.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의 0.1초, 그러네요. 0.01초에서 승부가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일 컨디션, 당일 경기력에 따라서 아마 이 메달 색깔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뭐 손가락 한 마디만 먼저 닿아도 금메달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손톱도 자르면 안 되겠어요. 야. 큰 동작 뭐 이런 대단합니다. 부분들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럼 개영 800m는 우리나라 메달 가능성이 있나요? 예전부터 개영하면은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이번에 황선우, 김우민, 이호준 선수가 국제수영연맹 A 기록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상 처음으로 A 기록을 통과했는데 코칭 스텝 내에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기록을 보면 영국, 미국, 중국에 이어서 4위권 정도다. 그런데 아마도 영국, 미국을 제치기 조금 어렵고 중국과 호주를 이제 같이 경쟁을 하면서 동메달 입성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개영 같은 경우는 같은 날에 예선부터 결승까지 다 열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세 선수들의 호흡 그리고 체력 관리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저는 것입니다. 한 선수가 아니라 이렇게 3명의 선수가 개영해서 뭔가 이 세계 선수권 아니면 올림픽 같은 큰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은 이거는 그 전에 이 박태환 선수 못지않게 그렇죠. 한국 수영의 정말 이 새로운 전기,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아주 큰 그런 어떤 맞습니다.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계 선수권에서 뭐 어떤 경쟁 또 어떤 선수들을 주목하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지 전해 네. 주시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중장거리 종목이 김우민 선수가 출전을 하고 여자 수영에서는 김서영 선수가 또 출전합니다. 그리고 경영이 아닌 다이빙 종목에서는 이제 간판인 우아람 선수 출전을 하고 하이다이빙이라 해서 25m, 27m 높이에 굉장히 높은 높이에서 네. 다이빙의 이제 종목인데 이 종목에 최병화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달 말이면 좀 금메달 소식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겠습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